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땡큐 푸틴. 당신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따뜻하게 해줄 땔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죠.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돈줄을 쥐어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푸틴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따뜻하게 해줄 땔감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커뮤니티에 두 개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최악의 케이스로 미국 행정명령과 러시아 금융 경색이 꼬일 수 있으니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경기도일님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거나 제가 영상으로 올리기 전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아직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커뮤니티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내일 중으로 미국의 행정명령이 오픈될 가능성, 러시아의 금융 경색으로 인한 일시적 하락,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5분 뒤에 930원대에서 갑자기 913원으로 리플이 쳐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말이죠.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뱅크런 아시죠? 사람들이 은행으로 돈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맡겨놓은 예치해놓은 예금을 현금으로 몽땅 찾기 위해서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죠. 러시아에서 금융 경색으로 인한 현금 인출이 슬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러시아의 금융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대러시아 방어 라인이 구축되면서 하늘길이 막혀버리니 러시아 비행기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비행기가 이 유럽 쪽으로는 날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가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펼쳐졌죠. 러시아 국민들은 불쌍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다. 물류도 막히고 답이 없다. 러시아도 1년짜리 장교 훈련한다고 끌고 와놓고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니 얘들도 멘붕이고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교 훈련한다고 입대 또는 훈련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내가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어리둥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싸울지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유와 근거가 있죠.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얼떨결에 끌려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은행을 사용할 수 없으니 남은 건 코인이다. 그렇다고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금 투자를 하겠나, ETF 투자를 하겠나, 남은 건 코인 투자뿐이다. 당연히 러시아 쪽에서는 코인 러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물류를 구할 방법이 없다. 10분 일어난 상황이다. 리플 루블 거래상에 러시아 루블화 프리미엄이 갑자기 10%가 넘게 발생했다. 이 말인즉슨 러시아 사람들이 리플을 빠르게 매수를 했다 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당장 상황에 금을 투자하거나 ETF를 투자할 수 없으니까 코인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왜냐, 금 투자나 ETF 투자나 결국 은행에 돈을 맡겨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은행에서 다시 돈을 찾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으로 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거나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걸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갑자기 4%, 8%, 12%, 13%, 17%, 19%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보시면 차트가 보이죠. 보면 XRP KRW는, 그러니까 원화 시장은 886원으로 그대로인데 러시아 루블화만 4%에서 19%까지 미친 듯이 뛴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루블 프리미엄은 줄어들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무지성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발생했다가 지금은 좀 잦아들었다 라는 건데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고, 뱅크런이 더 심해지거나 루블화의 가치가 더 폭락하게 되고 사람들이 정부나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다른 대안으로 무언가를 찾겠죠. 그 대안으로서 코인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크립토 제한을 푸는 건 시간 문제. 오늘 잠깐 러시아 프리미엄이 20% 가까이 꼈다가 서서히 사라진 이유는 바로 890만원 제한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 국민 테스트 통과해야 최대 890만원 투자 가능. 솔직히 욕먹을 이야기 같지만 이제 이 제한이 풀리면서 러시아의 민생과 맞바꾸는 코인 러시가 예상된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너무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 개인당 890만원까지 코인 투자를 제한을 걸었죠. 얼마 전입니다. 불과 그 전까지는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했는데 89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들의 가장 큰 손이 러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엄청난 거래량들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조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무튼 거래소의 최대 이용 고객은 러시아인이다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 대비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침공 직전 관련 입장 급선했다는 분석, 미국 충분히 대비 못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가 1년 동안 사용할 군비의 3분의 1을 사용했다는 말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보, 우크라 사령관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군 철수. 아까 커뮤니티에서 철수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가 예상하는 러시아는 여기서 얌전히 꽁무니를 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게 빠진 이유는 회담 때문이다. 왜냐하면 회담 시기에는 군대를 빼는 게 국룰이다. 게다가 푸틴은 이때 맞춰 병참과 보급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목적이 크다고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수송기 우크라 AN-225 러시아 공격의 파괴, 재건 비용이 러시아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죠? 회담 중에는 당연히 병력을 빼야 되죠. 안 그러면 뭔가 압박을 주면서 회담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라는 다른 국가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담 중에는 당연히 병력을 빼야겠죠. 그러면서 회담이라는 게 압박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회유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병력을 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최대 수송기 AN-225가 러시아 공격에 의해서 파괴됐다라는데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AN-2기 혹시 아시나요? 군대에서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침투할 때 AN-2기를 타고 와서 뭐 어떤 상황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작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거와 비교가 안 되게 큰 세계 최대 수송기라고 합니다. 재건 비용이 러시아로 청구될 가능성 한번 내용을 볼게요. 단순히 재건 비용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로 무상 제공된 다양한 무기들은 러시아 입장에서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할 부채들이다. 지금 이렇게 깨부수고 있는 게 결국은 러시아가 다 물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화력도 강력한데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또 저렴하냐? 그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EU에서도 원래는 이런 사례가 없었지만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양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나중에 러시아가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게 저렴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미사일 하나, 대전차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을 쏴서 탱크를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가 개당 8만 달러라고 합니다. 9,600만 원씩이나 나가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자랑한다. 값싼 보병용 대전차 무기인데도 쇼미더머니에 미국조차 너무 비싸다고 충분히 줄 수 없으니까 군인들에게 무유도 발사기를 대신 쓰라고 할 정도면 말이 필요 없는 수준. 그러니까 이 무기는 유도탄인 거죠. 쏘면 알아서 목표물을 따라가서 파괴하는 유도탄이라는 건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무유도탄, 직격으로 날아가든 어떻게 날아가든 기존에 있는 무기를 사용해라 라는 거죠. 한 발에 1억이다. 탱크를 부신다고 생각하면 저렴하지만 그죠? 탱크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유럽에서 쏟아붓는 이 무기들 결국 재건 비용 플러스 배상금에 포함되게 된다. 이제 이 금액들은 러시아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 사채로 적용되게 된다. 그죠? 지금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러시아의 주머니가 두둑해진 건 사실이지만 이 전쟁이 끝나면 가스값도 좀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물어주고 하는 비용을 러시아가 되게 된다면 어쨌든 러시아가 갚는다. 이꼴 러시아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 국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사채로 작용되게 된다라는 말이죠.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프리미엄이 겁나 낀 코인 시장 사지로 몰리게 되었다. 답이 없다. 중국을 거치지 않으면 무역조차 쉽지 않고 과연 중국이 얌전하게 거래에 응해줄까도 의문이다. 현금 없다. ATM 달려간 러시아 국민들. 경제 철퇴의 루브라 폭락. 그래서 중국이 경제는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긴 했어요. 왜냐? 중국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적인 결제 루트, 그러니까 위안화를 사용한 결제 루트죠,를 만들어서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러시아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손을 내밀었지만 중국은 뒤통수를 아주 잘 치죠. 그래서 지금은 도와주는 것 같이 하지만 러시아가 점점 더 위기에 몰릴수록 뒤로는 다른 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중국 종특이죠. 뒤통수 갈기기. 그래서 중국이 얌전하게 거래에 응해줄까라는 부분이 물음표가 띄어진다라는 말이죠. 올해 상반기 내에 러시아는 코인 QR코드 거래가 중국의 QR코드 이상으로 활성화될지 모른다. 특히 이렇게 중앙은행이 러시아은행 안정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더욱 확신이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수도는 안전합니다 하고 누구는 도망갔죠.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계속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말할수록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의심이 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심이 확신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은행 안정적, 다짐 불구, 루브라 가치 하락, 인플레 조짐. 그러니까 루브라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이 와중에 송금 기능의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리플이 최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리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쉽게 돈을 보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플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리플만 혼자서 20% 가까운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매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송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다라는 걸 잘 알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리플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순서다. 러시아가 1인당 금액 제한을 푸는 순간 미국은 혼신의 힘을 다해 러시아를 코인으로 때린다. 미 러시아 비트코인 제재 검토, 미 러시아 비트코인 돈줄 차단도 검토 중, 우크라 침공, 암호화폐는 안전지대, 미 러시아 비트코인 제재 검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우회해서 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이걸 완화를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거의 100%다. 1인당 거래 가는 금액을 러시아가 조정하는 순간 잠깐 튈 수는 있으나 만약 미국의 행정명령이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작용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발행하고 나서 러시아의 크립토 금액 조정이 일어나거나 유화책이 펼쳐지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아직 반감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자칫 크립토 겨울이 될 수 있었던 이 불안한 시기를 코인러들이 반감기까지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푸틴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애꿎은 러시아 국민들은 동네북이 되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가 국민들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더 풀어준다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동네북이다 라는 말은 안 그래도 가치가 떨어진 루블을 가지고 프리미엄이 끼인 코인을 사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네북이 되었고 사지로 몰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1인당 거래 가능 금액이 89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좀 높아져서 크립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조정이 일어나고 유화책이 펼쳐지면 우리는 강력한 호재가 되어서 크립토 겨울이 될 수 있었던 2년밖에 안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걷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 있는데 만약 반감기 이슈까지 더해지면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결국 미국도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못했고 아직 발표가 제대로 나지 않았죠. 무조건적으로 크립토나 CBDC가 안 좋다라고 밀어붙이기에는 앞선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견제가 심하고 특히 중국에게 이 CBDC와 송금의 패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미국이 발표를 할지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쥐어잡는, 그러니까 크립토에 아주 안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왜 리플이 사용된다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암호화폐가 송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지 다들 알고 있겠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리플이 이렇게 프리미엄이 꼈다라는 게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이 꼈죠. 물론 지금은 조정이 돼서 내려오긴 했지만 위기라는 걸 느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코인 종목을 가장 많이 사느냐, 많이 샀느냐를 보면 또 알 수 있죠. 혼자서 이렇게 2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리플에게 충분히 양분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리플은 지금 소송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마무리가 리플 쪽으로 유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리플도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 이슈나 리플 소송이라든지 미국 바이든의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와 저희 커뮤니티 주소가 있습니다. 근로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이런 다양한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크립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커뮤니티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